보십니까? 국방장관이 삼성 장군한테 텔레를 확인해라. 다 그러니까 하해병대 사령관은 다 저희는 다 지었습니다. 이건 뭐 범죄 집단이에요? 무슨 그 잡범들입니까? 이 뭐 하는 짓들이 국가공무원들이 고위직 국가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다 남기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장관님과 군사보좌관님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다 지워가지고 확인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나 참 보면서 그리고는 역으로 그 박정훈 대령이 뭐 문자를 지우고 뭐 해서 포렌식에서 안 나왔다고요? 포렌식에 다 나왔고요. 심지어 뺏긴 핸드폰이 아이폰이었는데 비밀번호까지 줬다는 거예요. 저 박정훈 대령이.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구속영장 청구서엔 그렇게 돼 있어요. 박정훈 대령이 압수수색을 할 때 이미 문자를 다 지워버리는 바람에 포렌식에서 그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네요. 사실이 아니죠.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명백한 허위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었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김 변호사님께 꼭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속에도 사실상 용산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 의혹, 뭐 정황상 그런 걸 의심해 볼 만한 단서가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일단 컴팩트하게 해보죠.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자, 그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왜 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는 망상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자, 28일 날 공식적으로 박 대령이 처음 얘기를 해요. 구속영장 청구는 30일 날 됩니다. 이틀 만에 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규명해서 망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구속을 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을? 불가하죠. 불가하죠. 이건 푸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강력한 푸시가 있었을 거다. 결국은 8월 27일 날 스테이트 보도 때문에 대통령 경로설이 확산되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한 짓 같고요.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하나는 망상이에요. 20페이지에 나오는. 20페이지? 20페이지에 허위이자 망상이라고 씁니다. 허위이자 망상.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다음에 장관 보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위이자 망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망상이라는 표현은 법조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망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리고 망상이라고 해버리면 그 심신상실이 돼서 무죄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망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는 거 있죠. 감정적 차원이다. 감정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법률의 무지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법률의 무지. 법률의 무지. 그러니까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요지가 거죠? 뭐냐면 이 수사 지휘권이 미치냐 안 미치냐,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냐 안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은 국회에서도 갈렸지 않습니까? 갑론을박은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선에 대해서 법률의 무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법률의 무지래요, 그게. 법률의 무지다. 또 하나가. 근데 그거 어떻게 단정을 짓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가 제가 보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웃게 만드는, 저를 웃게 만드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아니 어떤 바보가 세상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을 해요? 그래서 왜? 혹시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를 쓴 거 아닌가라고 오타라면 내가 이해해 주마. 오타일 가능성을 점검해봤더니 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에 거의 오타가 없어요. 오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설시하고 있는 내용도 박 대령의 유리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무슨 증거냐면은 그 사망 사건 기록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증거란 얘기죠. 그렇죠. 아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는 보존해야지 왜 은닉해요? 증거 인멸해요. 인멸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는 불리해야 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구속시키고 싶었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냐고요. 얼마나 구속을 시키고 싶었으면 제발 이것만 좀 해다오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포렌식에서 뭐 안 나왔다는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무슨 박영길 담당 수사관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또 버젓이 써놨어요. 이 증거도 없어요. 네. 그 박영길 수사관의 수사 기록에 보면 예. 뭐 제가 알아서 했고 나중에 일광수대장한테 보고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단장은 보고를 받거든요. 근데 그걸 시켰대요. 거짓말하라고 시켰대요. 박정훈 대령이. 네.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놓고 있어요.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현장 통제 간부들 네. 이 사람들의 구체적 혐의를 쓰지 않았대요. 사건 인계서에서 명백히 써놨거든요. 사건 인계서에. 네. 써놨어요. 장관 예. 보고서에서는 예. 쟁점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처리했대요. 예. 그러나 실제 기록에서는 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장관 보고서만 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지시했을 가능성. 아니 그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하냐고요. 세상에 오타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와. 오타는 없어요. 못 찾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용은 이런 엉터리. 자 분명히 사건 인계서에 5 내지 8 관계자들의 혐의 사실이 예. 4칸 이상 자세히 써 있어요. 예. 그런데 쓰지 않았다고 하냐고요. 비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그러니까 비난을 목적으로 박정훈이라는 그 수사단장이 망상에 빠져 있고 법률적 지식이 무지한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소동을 벌였으니 이 사람은 항명죄로 엮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강조하기 그렇죠. 위해서 쓴 굉장히 영장이다. 감정이 들어있고요. 예. 이제 구속영장을 작성할 때 토대가 됐던 수사 기록 중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참 읽으면서 네.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박 단장이 용기가 없어서 그렇대요. 용기? 네. 장관이 돌아오면 네. 재보고해서 설득할 용기가 없어서 이거를 하다 별소리를 다 해요. 구속영장 청구서를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진짜, 싶네요. 꼼꼼하게. 예,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예. 감금 미수로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변호인 얼핏 측에서. 보면, 네. 얼핏 보면 야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다 그럼 감금 미수냐 그런 말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영장 오죽했으면 우리도 그랬겠냐고요. 변호인단 내에서도 갑론을박을 했어요. 네. 그래도 이 조금 군검찰에 대한 어떤 네. 예우가 아니지 않느냐 했는데 네. 도저히 저는 이제 박 단장과 저는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수사 통화 기록 목록에 임기훈과 임종득이 그렇게 버젓이 등장하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 경로를 망상으로 표현하면서 수사 기록 어디에도 당신은 왜 그런 전화를 임기훈과 했느냐 네. 한 번은 안 물었어요. 난 한 번이라도 물었으면 제가 네. 제고했을 겁니다. 진짜 양심을 걸고. 양심을 걸고. 네. 그런데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대 통화가 그 통화로 추정된다고 시간대까지 얘기했다고요. 네. 네. 경로가 전달된 시간대가 7월 31일 17시경이다. 네. 그것도 임기훈과 김기환 사령관이 통화하면서 나온 얘기다.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것이 본인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익명으로 돌았던 사건 경위서에도 자세히 기재돼 있잖아요. 네. 그걸 포착해서 스트레이트가 보도했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한번 묻질 않아요. 묻지 않고 그냥 김기환 사령관 만나서 뭐 경로 들었습니까? 아니요. 망상.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틀에서 보자면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구속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네. 3월 18일자로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3월 18일자. 네, 올해 3월 18일자 네. 이 군검사를 정식으로 입건했어요. 통보까지 했어요. 입건. 네. 네. 그런데 3월 21일 이자가 공판장에 앉았더라고요. 저는 3월 18일 통보된 줄 몰랐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월 18일 날 정식 통보를 했대요. 입건 통보를. 그런데 3일 후에 공판장에 버젓이 앉아서 검사질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한. 이게 말입니까? 근데 이거 재척 사유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검사에겐 재척 사유라는 게 없죠. 그러나
공직이라는 게 예. 그래도 국가의 명을 받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국록을 받는 자리인데 공무원은 자기에게 의심 가는 정황이 있어도 스스로 회피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자, 이 고소가 허무맹랑하다면 모르겠어요. 네. 그 검사가 제대로 집행을 하는데 거기다 앙심 품고 막 저거 투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에서 정식으로 입건이 됐는데 예. 피의자 주제에 예. 피해자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감금 밀수로 고소된 자가 네. 그 사건에 군검사를 한다고요? 공소 유지를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거죠. 예. 이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예.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는데 좋다. 나는 그럼 물러남아. 내 동료가 잘할 거다. 나랑 똑같이 해줄 거야. 네. 내가 물러남으로써 오히려 후배 군검사가 하는 이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라고 안 하겠지. 자기도. 네. 그렇게 떳떳하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유독 말이 없으시더라고. 자,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핵심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과정에서 실제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쓰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당 군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10시 출두가 예정이었던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오전 9시 35분쯤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성실히 답변하겠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서 현장 기자들도 매우 당황했고 카메라 기자들도 좀 원래 10시에 온다고 했으면 10시에 와야 되는데 일찍 와서 훅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종섭 장관한테 배웠네요. 도망이 아니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버린.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놓쳤죠. 너무 빨리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해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자기들 말로 중대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 그럼 통상 어떻게 합니까? 법원을 뺑비난하죠. 잘못 보고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보강해서 재청구하잖아요. 네. 이건 재청구 얘기도 안 나왔죠. 그렇죠. 그것도 벌써 이 구속영장이 얼마나 허접했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재청구를 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구속영장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랬는데 어쨌든 군사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버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오늘 유재훈 법무관리관 들어가는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시청자 여러분 보실까요? 보시면서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오늘 오전 9시 35분 공수처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장면 저희 오늘 취재기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카메라에 담아왔는데요. 자, 보시면 저 장면입니다. 지금 공수처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시훈 비서관이랑 어떤 통화하셨을까요? 기자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서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묻는 기자들에게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뭐 10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것도 참 어떻게 보십니까?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네.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비겁하고 치사하고 그렇다는 게 저런 모습이에요. 법무관리관도 참 뭐 괴로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해명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증죄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기 요건에 맞으면 근데 지금 보면 참 교묘한 그러니까 법률 기술자라고밖에는 볼 길이 없어요. 이 법조인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지 않냐. 법률 기술을 알아서 그냥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넙죽넙죽 갖다 바치는 그건 그냥 기술자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법률가는 굉장히 그게 위험한 겁니다. 이 날카롭게 버려놓은 칼이라고 보면은 법률적 지식이라는 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다 쓰는지를 알고 칼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날라가 하면 그냥 아무데나 날라가가지고 앉아 한 다음에 너 삼성이야? 나 일성이다. 너는 오늘 죽었어. 네. 이런 식의 어줍지 않고 영혼 없는 짓거리들을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비극을 잉태한 거예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변호사님께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포인트에서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자, 첫째, 예, 대통령 경로설이 확산되니까 어떡할 거야? 예, 가만 둘 거야? 예. 취시했겠죠. 지시. 예, 마치 기록 회수할 때도 예. 그럼 멍 때리고 그냥 경북청에 가서 수사 개시되게 만들 거야? 예.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예. 빨리 회수해 와. 예, 다리 놔줄게. 예, 내가 연락 미리 해놨어. 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영장을 청구하는 문제랄지 기소하는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류의 공통 또 네. 하나 오류 공통이 뭐 있냐면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분명히 이첩 보류는 장관이 돌아오면 별도 지침을 내릴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거예요. 네. 기소할 때는 별도의 지침이 싹 사라져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국방부에서 뿌린 괴문서에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의 지시는 단순한 네. 그냥 이첩 보류. 단순히 시간만 살짝 뒤로 미루는.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걸 가리켜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거 아닙니까? 눈속임. 뻔한 얘기를 그렇잖아요. 너무나 뻔해서 어이없게 하는 네. 어이없는 웃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영장에서는 열심히 그 부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예. 공소장에는 그 부분을 싹 빼고 빼버리고. 그냥 이첩 보류를 어겼다. 그 단순 설명도 사실만. 없어요. 설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공판장에서 그 설명을 하라. 예. 괴문서하고 같은 입장이냐? 예. 단순한 이첩 보류다라고 하는 거냐? 아무런 그럼 장관은 대상자 변경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냐? 그냥 시간이 좀 안 좋아서 그때가 시기가 예. 전봐 보니까 점기가 안 좋아서 길이를 택한 거냐?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공소장을 내놓고도 설명을 구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고 예. 대꾸도 없더니 결국은 또 뭐 대통령이 개입했어도 뭐가 문제냐라는 칼럼이나 내고 앉았고 예. 그 칼럼에 대해서도 너희들 법리적 근거냐 이게 그래서 조사를 안 했냐 물어봐도 꿀먹은 벙어리 말을 안 해요. 아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온 것은 끊임없이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공수처에서 어디까지 이 사건을 밝혀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특검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사실들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뭐 대통령 경로 그다음에 이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은 이미 공수처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네. 넘치고 넘칠 겁니다. 핸드폰만 몇 개 열어봐도 그거는 나오는 거니까. 예,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단순한 7월 31일 날 갑자기 터진 경로냐 아니면 뭔가 로비 은밀한 경로냐. 로비가 있었느냐 예. 여기가 이제 앞으로 규명돼야 될 예. 쟁점 같고요.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에는 단순 경로설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보된 우리 기록상으로만 보더라도 네. 단순 경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정보험의 메모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빼곡하게 준비되어 예. 있는 걸알지 이첩이 강행된 다음에 바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나서서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을 통제하면서 네. 착착착 입건과 기록 회수와 이런 것들을 착착착 진행해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은 단순 경로로만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로비설이 좀 더 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비설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무게를 둘 수밖에 당시에 이 없다. 사건 발생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을 왜 대통령실이 저 뭡니까? 보호하려고 예, 보호하려고 했냐. 네. 이걸 좀 밝혀야 되는 네. 대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특히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들어가는 장면과 함께 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저희가 또 조만간 또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이제, 계속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제 소환 조사와 예. 괴를 같이 해서 계속 이제 공표가 되겠죠. 예. 그런 증거들, 통화 기록들. 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정의는 핸드폰 안에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오늘 진실을 고백할까요? 글쎄요.
피해볼 진술은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범은 아니에요. 주범은 아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주범은 아니다. 그럼 종범입니까? 하수인인데 그게 서글픈 거죠. 네. 군법무관 최고 수장이 네.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